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4년을 책임질 조합장들이 모두 결정이 됐는데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경주 지역은 13개 조합 중 8곳이 새로 바뀌었고 5곳은 현직을 유지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조합의 발전과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입니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현국농협은 기호 2번 이종권 현 조합장이 732표를 얻어 득표율 51.2%로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먼저 조합원님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누구를 지지했던 우리 모두는 현국농협 조합원이기에 서로 소통하며 조속히 화합하여 현국농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현직 조합장이 맞대결한 천북농협은 기호 2번 김삼용 현 조합장이 513표를 얻어 득표율 53.9%로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저는 삼선 조합장으로서 앞으로 농가 농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서 농가소득 5천만 시대를 앞당기기를 저는 명사합니다. 농가소득 경제 사업에도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농민들이 웃고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경주에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경주농협은 기호 2번 최준식 후보가 1,308표를 얻어 득표율 40%로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경주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최준식 당선자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조합원님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조합장이 되겠고 또한 현장에서 함께하는 조합장, 깨끗하고 믿음이 가는 조합장으로 성실히 업무에 수행하겠습니다. 양자구도였던 동경주농협은 기호 2번 김재호 후보가 1,200표를 얻어 득표율 79.6%로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들이 농협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농협이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업인들은 생산만 하고 농협은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과 판매를 책임져주는 유통 혁신을 통해서 농촌을 살리고 농협을 살찌게 하는 그런 조합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동농협은 기호 2번 이상은 현 조합장이 1,123표를 얻어 득표율 59%로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조합원님의 성김의 경영을 열심히 펼쳐나가고 제일 먼저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4년 동안 주어진 임기 동안 조합원들이 편하고 농협을 더욱더 이용 잘할 수 있는 그런 농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당선인들은 오는 3월 21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4년 동안 조합장으로서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권순엽 안동농협 조합장이 6선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경북 지역 현 조합장 당선율이 72%를 보인 가운데 안동 지역 당선자의 소감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농협 권순엽 조합장 당선자는 33.5%의 득표율로 6선의 조합장으로 등극했습니다. 조합원은 6,700명으로 87.5%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영광을 6,700여 조합원님과 임직원과 또 안동 지역민 그리고 우리 엄마 영전의 이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안동농협 전국 최고의 농협으로 또 만드는데 경의 철학으로 더욱더 공경이 조합원님과 지역민을 받들면서 조합원 수건 사업 마무리와 농가 소득 증대와 판로 개척, 여성 청년 농업인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권순엽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모친상을 치렀습니다. 동안동농협 배용규 당선자는 33.9%의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조합원 3,203명으로 투표율은 88.4%로 집계됐습니다. 저를 다시
조합장으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조합원님들과 그리고 지역사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고 착실히 수행하고 공약 잘 지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규 당선자는 공판장 자체 운영과 안동의 제3의 농산물 공판장 개장, 동남아의 사과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박영동 서안동 농협 당선자는 1960년생으로 서안동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했고 투표율 85%를 보인 가운데 45.7%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정말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신 우리 지지자분들 또 조합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공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다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권기봉 남안동 농협 당선자는 1960년생으로 전 남안동 농업협동조합장을 역임했고 현재 안동시 4H클럽 본부회장입니다. 조합원 87.3%의 투표율 속에 53.2%를 득표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농촌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조합원들 다 받들어 가지고 그 조합 경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식 안동 와령농업협동조합 당선자는 1959년생으로 현재 와령면 주민자치위원입니다. 2,575명의 조합원이 90.1%의 투표율을 나타냈고 과반이 넘는 57.3%의 득표에 성공해 신임 조합장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네, 먼저 저와 같이 경쟁을 했던 지정걸 전 조합장님과 이창규 후보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앞으로 같이 더불어 우리 와룡농협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쟁은 했지만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 와룡농협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라고. 이번 당선자들은 오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이번엔 대구 지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모두 26명이 당선의 기쁨을 누렸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직 조합장이었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선거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에서는 모두 26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은 여전했습니다. 전체 당선자 2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명이 현직 조합장이었습니다. 4년 전보다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농립이 되도록 큰 거는 뭐하고 적지만 강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현 조합장을 꺾고 승리를 거머쥔 곳은 10곳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양돈축협과 공산농협 두 곳은 후보가 한 명만 나와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우리 조합원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 무투표로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영광이고 또 앞으로 4년 동안 이 지역을 위해서 성과 발휘되도록 열심히 되도록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당선자도 나왔습니다. 박명숙 월배농협 현 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유일한 여성 조합장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5선에 성공한 당선자도 있습니다. 백덕길 동대구 농협 현 조합장입니다. 백 조합장은 올해 73살로 당선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기도 합니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또 조합원들의 농기계 구입 대금이 과도한 데 대해서 비용을 확고하게 줄일 수 있도록 임대 농기구 사업을 확장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조합의 발전을 위해 뛰게 될 당선자들. 조합원들은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앞서 경북 안동과 경주, 대구 지역의 조합장 당선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취재기자와 함께 선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우리 지역 조합장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구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는 농협 25곳, 산림조합 1곳, 이렇게 26곳에서 새롭게 조합장을 뽑았는데요. 6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북에서는 선거 치른 곳이 농협 148곳, 수협 9곳, 산림조합 23곳으로 모두 180개 조합이었고요. 459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했고요. 지난 13일에 오전 7시부터 10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투표율은 대구 85.5%, 경북은 82.1%로 모두 80%를 넘기면서 모든 조합에서 조합장이 뽑혔습니다. 네, 이 대구 경북 모두 투표율이 80%를 넘겼네요. 이 당선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일부 당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른 결과도 좀 살펴볼까요? 특별하게 특징이 있는 곳이 있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먼저 당선 결과는 무투표 당선조합과 경합조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한 명만 나와서 이제 투표 없이 당선된 곳은 대구 공산농협과 경북 영주농협을 포함한 모두 26곳이었고요. 또 나머지 180개 조합에서는 모두 경합이 벌어졌습니다. 그중에 경쟁률이 6대1로 가장 높았던 조합은 대구 성서농협과 경북 군위군 80농협이었는데요. 이 성서농협은 김동배 후보가 39.36%의 득표율로 당선했고요. 또 80농협은 이상병 후보가 44.84%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또 표차가 가장 적었던 곳은요, 경북 봉화의 춘향농협이었는데 6표 차이로 권성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 6대1의 경쟁률도 그렇고 6표 차로 당선된 경우를 들으니까 정말 박빙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는 임기 제한이 없죠. 네. 그러면 재선에 성공한 당선자들도 많았나요?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조합의 206곳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의 조합에서 현직 조합장이 다시 당선이 됐는데요. 앞서 무투표로 당선된 26곳도 모두 현직 조합장이 당일 후보였습니다. 그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조합 몇 군데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 선거 때 대구 경북 지역의 최초 여성 조합장이 된 대구 월배농협의 박명숙 조합장도 이 3명의 후보와 접전 끝에 50% 가까운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경북 상주의 중화농협 당선자는 김우진 조합장입니다. 이분은 무투표로 당선이 됐는데 무려 7선에 성공을 해서 20여 년간 조합을 이끄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물론 현 조합장이 잘해서 재선에 성공한 조합도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깜깜이 선거의 한계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또 후보자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깜깜이 선거라고 불리는데요. 일부 후보자들이 이 선거 운동 방법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잘 알려진 현 조합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낸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중앙선관위에서도 이 선거운동이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법 개정 의견을 또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 지방선거와 달리 현수막이나 차량 확성기 같은 도구도 사용할 수 없고요. 방송 토론회 출연도 금지돼 있습니다. 후보자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조합원들이 산지에 흩어졌고 가정 방문도 안 되고 단 홍보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홍보물이 그렇다고 온 가정의 어르신들이나 조합원님들이 보시는 것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도 한번 했으면 싶고 또 조합원 대표하는 대의원이 우리 조합원들 의견을 듣고 어떤 장소에서 토론회 공청회를 한번 하면 좋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네, 이 선거운동에 제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빨리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또 하나, 조합장 선거하면 뗄 수 없는 꼬리표가 바로 돈선거죠. 이번에도 다수 적발이 됐죠? 네, 맞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 11일까지 대구 경북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가 모두 60명입니다. 이게 지난 선거보다 20%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선거가 끝났다고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불법 선거운동은 당선직이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5년 1회 조합장 선거 때 대구 경북 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또 고발한 건수 중에서 당선 무효 결정이 난 조합장이 모두 6명이었습니다. 경찰 당국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은 선거 종료나 결과와 상관없이 금품 살포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4년 동안 조합을 이끌 수장들이 모두 뽑혔습니다. 논란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은 선거인데요. 당선자들은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조합을 이끌어가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지역 조합장 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신혜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홍역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과 부산에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경북 경산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입니다. 얼마 전 이 학교에 입학한 베트남 유학생 22살 A씨는 지난 11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건 A씨가 입국한 지난달 26일 이후 이틀 뒤. 발열과 근육통을 호소하다 지난 9일부터 온몸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 조사 결과 A씨가 베트남에서 홍역에 걸린 상태로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홍역을 걸려서 입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본인이 몸이 안 좋고 열이 나고 이러니까 병원에 들어가니까 홍역 진단을 받았어.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홍역 발병률이 크게 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홍역 환자 수는 올해에만 31명, 전체 환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베트남의 홍역 환자 수는 2년 사이 9배, 일본도 1.5배 늘었고 필리핀은 무려 2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돌고 있는 데다 환자 10명 중 8명이 백신을 맞지 않아 발병률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는 국가들도 있고요.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 반대로 인해 예방접종에 맞지 않는 인구 집단들이 있어서 해외 교류가 분분하면서 외부로부터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홍역의 잠복기는 3주 정도. 보건당국은 이 기간 확진자 A씨와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 명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홍역 환자와 접촉자는 일일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홍역 의심 환자가 있을 시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인 중앙병원과 세명병원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폭풍우처럼 찾아온 홍역아리에 전국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석영입니다. 주말마다 등산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친목 도모도 목적이겠지만요. 무엇보다 건강해지기 위해 산을 오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산림 자원을 활용한 활동이 내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영주 산림치유원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여러 측정기를 통해 산림치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19개의 뇌파 측정 채널이 머리를 감쌉니다. 산림치유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휴대용 뇌파 측정기입니다. 산림치유를 하기 전과 후 뇌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2개의 측정 채널로 장비 이동이 어려웠던 예전 모델과 비교해보면 이동이 간편해지고 정밀해졌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은 지난해부터 산림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직업별로 산림치유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한 대부분의 직업군이 심리적 스트레스 회복 효과를 느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심신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체험해봤습니다. 심장 박동수를 통해 스트레스와 자율신경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매우 나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한 뒤 산책과 명상을 했습니다. 자연의 냄새를 맡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 뒤 다시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30분 동안 산책과 명상을 한 뒤 다시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활성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나타내는 알파파의 활성도 범위가 균형 있게 활성화됐으며 스트레스 활성도가 줄어든 것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이외에 침습적 생리분석은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해 공신력을 높였습니다. 어떤 생각만으로 머물러 있는 좋은 효과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고 치유의 효과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치유의 자원들, 이곳에 무슨 산소의 농도라든지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는 거, 이런 자원들을 조사하는 기능, 이것들이 저희들의 연구 과제입니다. 단순 산림 치유의 개념에서 연구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산림 자원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대보 사우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과 상인들에게 1월 수도요금 전부를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재난 지역의 피해 규모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로 상가 56개, 아파트 106가구, 목욕탕 2곳에 대해 1월 사용분 1,700여만 원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경산시의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경산시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침해 사례와 예방법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의회에서 인권침해 관련 교육이 진행된 건 경북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장애인 차별에 관한 사례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인권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 같고,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먼저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 인권위를 교육을 하게 됐는데, 이 계기로 의원들의 개성이 좀 더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예산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북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것이며, 사유지 제로 대책을 수립해 지난해 50억, 올해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가흥공원과 광승공원, 철탄산공원과 구학공원, 구성공원 등 5개 공원을 우선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부지 보상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으며, 근린공원 부지 매수 청구 제도를 시행해 토지 소유지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분들이 부지매수 청구 제도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신 필지들을 종합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때는 공원 부지가 아니고 일반 부지인 가격을 보고 감정평가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톨릭 상지대학교가 안동시 길거리 교실 조성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14일 명패 전달식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길거리 교실 조성 사업은 시민이 소유한 학습 공간을 제공받아 수업을 진행하는 신개념 평생학습 서비스입니다. 올해 길거리 교실에 참여하는 업소는 모두 11곳으로 카톨릭 상지대학교는 오는 11월까지 각 사업장당 서너 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안동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먼저 안동시가 추진 중인 백신 산업의 핵심 기관인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이어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선 소통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도정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권영세 안동시장과 정훈선 시의장,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25일 경북 문화관광을 이끌어갈 새 수장이 취임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 모시고 오늘 문화관광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경북 도민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김성조입니다. 이렇게 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무척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신라 헬로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경북 문화관광을 이끌어갈 새 수장으로 이제 선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을까
어떤 생각 드세요? 네. 예,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네. 경상북도 의회에서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김성조 공직 후보자는 예. 문화관광 분야에 경험이 없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뭐 거의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95년도에 경상북도 도의원으로부터 예.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도의원 2회에 걸쳐서 문화관광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만 예. 그 활동으로 전문가라는 말을 드리기에는 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사실은 국회의원 3번을 거쳤고 예. 또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예. 또 우리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서 네. 활동도 해왔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전문가로서의 모지라는 그런 영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말씀을 네. 도의회에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경험 또 경륜, 인맥 네. 이런 것을 통해서 경상북도 문화관광 분야에 좀 네. 컨트롤 타워를 예. 맡아달라. 예. 뭐 이런 의미에서 저에게 후한 점수를 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에 뭐 이제 뭐 융합 시대고 퓨전의 시대이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잘 이끌어가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소통력에 있어서 인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공사 조직이 기존보다 지금 많이 확대 개편이 되면서요. 경북 도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관광공사의 새로운 비전이라 그럴까요? 비전은 무엇이고 또 큰 틀에서 사업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 조직을 확대하고 역할을 더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네. 경상북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아마 4월 초순 정도 되면은 예. 저희가 준 용역안이 나올 것이고 예. 그 용역에 의해서 확대 규모와 방향이 예. 결정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며칠 후면은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 또 대구시장님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님 또 의원들을 많이 모시고 이곳 경주에서 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 발표해야 될 비전을 우리 관광공사는 문화관광을 통한 네. 웅도 경북의 실현이라고 정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경북이 과거에는 웅도라는 말을 들어도 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견주어 볼 때 네. 과연 우리가 웅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은 도민들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웅도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 경상북도는 문화관광 분야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문화관광을 통한 웅도 경북으로 네. 정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말씀 중에 비전 선포식까지 계획하고 계신다고 해주셨는데 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함께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지역 경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구상 갖고 계신가요? 예, 우선 그 문화관광 분야를 통한 지역 발전은 네. 결국은 경제 발전을 머리에 떠올릴 수밖에 네. 없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경상북도를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우선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겠다. 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공사는
외국인 200만 명, 네. 그리고 내국 방문객 예. 2천만 명을 목표로 네. 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 인프라를 예. 잘 구축해야 합니다. 예. 우리 이 공사가 경주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주 지역을 인프라를 잘 만들어가고 있고 예. 또 안동 지역에도 북부 문화관광단지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이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도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프라도 잘 구축해야 하고 또 마케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이 경상북도의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야 되고 예. 세이즈 활동을 해 나가야 하며 또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데 네.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추진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 중에 지금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은 200만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은 조금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해외 관광객 유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한데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조금 뭐 구체적인, 좀 더 구체적인 내지는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외국인 관광 유치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반면에 우리 경북 지역은 사실은 우리 관광공사가 우리 경상북도를 표현할 때 코리아 인 코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인 코리아. 리얼 코리아. 리얼 코리아. 진짜 한국을 맛볼 그러니까 수 한국을 있는. 알고 싶으면 경북을 와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이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 경북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해외 관광 회사들을 통해서 인프라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0개 회사를 선정해서 우리 경북 관광을 전담을 시킬 것이고 또 지금 최근 해외 관광객 중 이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국민들이 선호하는 관광 분야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잘 특화해서 맞춤형 관광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건 해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국내 관광객 유치가 사실상 소위 지금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성비라는 말을 쓴다면은 가격 대비 적은 노력을 들여서 더 많은 국내 관광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내고장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도시민 숫자만 해도 520만 명이 됩니다. 이 520만 명이 이 뛰어난 우리 경북 대구의 자연 관광 자원이나 문화관광 자원을 방문한다면은 어쩌면 도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것이고 또 이분들이 스스로 우리 국내 전 국민에 대한 홍보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홍보맨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경북을 방문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로 경북의 주요 관광객들이 뜨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외국에도 그것이 알려지고 또 요즘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SNS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까지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우리 고장 사람들이, 우리 경북 도민들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서로 좀 거리가 멀긴 합니다만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상호 방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대구 살고 경주 살고 지금 안동도 살아보고 있는데요. 다 너무나 좋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먼저 좀 알릴 수 있는 홍보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특히 지금은 우리 이철우 지사님과 대구시장님이 대구 경북 상생무대를 네. 만들어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사실은 대구에 가도 국제보상운동 뭐 관련 네. 그런 유적이나 여러 가지 대구에도 그 근현대사를 네. 상징할 수 있는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경북 그 도민들이 그쪽 방문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네, 저는 네, 보지 네. 않습니다. 네. 대구 시민들도 사실은 네. 상당 분들이 고향이 네. 아직까지 경북에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경북 지역에 대한 네. 사랑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사랑한 마음으로 네. 한두 번만 방문해 주시면 네. 이런 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인프라를 좀 많이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한국 속의 한국을 제대로 보려면 꼭 경북을 와야 된다. 이것도 해외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가 지금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보문단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좀 이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갈게요. 이건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사실은 보문단지가 4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때는 여러 가지 역사, 뭐 문화, 네. 관광 오시는 분들의 배후 숙박 시설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뭐 이것은 뭐 국민의 경제 성장 또 생활 패턴의 변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되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바꿀 때가 되었고 더군다나 관광객들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노후 시설을 정비하면서 또 그들의 트렌드에 맞춰질 수 있도록 두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뀔 때가 됐고 지금 즈음에 좀 리프레시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관광공사가 경주에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경주를 중심으로만 관광 정책이 추진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경북관광공사 본사가 경주에 있으니까 경주를 중심으로 관광 활동을 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2000년쯤에 안동에 네. 또 북부지사를 만들어서 네. 경주 관광 보문단지처럼 북부 문화관광단지라는 것을 예. 조성해 놓았습니다. 네. 우리 첫 출발이 관광지 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관광지 개발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네. 그것보다는 경상북도 전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네. 우리가 어떤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 공사가 가야 될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요, 최근에 지금 전담 여행사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상북도 전담 여행사는 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고, 이 여행사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뭐 사실 우리도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인터넷으로 이제 여행사를 맞아요. 방문해서 네. 어디에 갈 것인가 이렇게 네. 찾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도 네. 그 외국의 관광회사를 사이트를 방문해서 예. 아마 선정을 할 거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 또 우리 관광을 소개하는 네. 그런 전담 여행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규모, 네. 또 적절한 실적, 또
자본력 예.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공모를 통해서 예.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네, 네. 그래요. 그 여행사와의 어떻게 보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맞췄으면 좋겠고요. 요즘 뭐 흔히들 표현을 영혼까지 잘 맞춰야 일이 진행된다 그러는데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그 뭐 여행 리포터인가요? 관광자원 우리 경북의 관광자원을 소개할 여행 리포터들도 운영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가요? 지금 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SNS의 시대라고 네. 표현해도 뭐 지나침이 없지 그렇죠. 않는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이 되죠. 예. 네. 모든 분들이 관광객을 선정할 때 네. SNS를 참조하는 것이 맞아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관광 분야 홍보에 있어서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네. 그런 리포터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전국 단위로 예. 또 다른 외국인들도 포함해서 네. 모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우리 관광을 잘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선정하고 예. 교육하고 또 그분들 또 같이 모아서 그 역할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우리 김천에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발대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15일에 이제 김천에서 여행 리포터 발대식을 갖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발대식을 대대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네요. 예, 네. 저도 참석해서 그분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격려를 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잘 시작하셔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우리 문화관광 분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공사가 문화관광을 통하여 웅도 경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경북 도민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내고장 바로 알기 운동 꼭 좀 동참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뭐 오늘 말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가 한다기보다는 그 장의 위치가 잘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까 여행사도 그렇고 여행 리포터도 그렇고 해외 홍보도 그렇고 많은 구성원들이 또 협력하는 기관들과 잘 하도록 만드는 역할에 전체를 컨트롤하는 데 더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경북은 이틀째 꽃샘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추위에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날씨입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 5에서 20mm,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1에서 5cm 정도입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한 차례 비가 지나가면 이번 주 주말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16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체로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정도의 기온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김천, 구미가 13도 등 9에서 14도 등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요일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따뜻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